대통령 욕심에 통합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차피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당이 사라지는데 지금 뭐 당대표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의 생각의 일단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논리학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이 사라지면 대권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당을 살리자 요 말 그냥 말을 띄어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걸 들으면서 정말 진짜 깝깝하죠. 막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네. 사고랄까 이런 게 뭐가 좀 네. 막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판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새 정치를 말하는 분이. 저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제3지대를 얘기할 때, 그 제3지대는, 과거의 제3지대는, 예를 들면 군부독재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민주정당이 있어요. 그럴 때 제3지대 돌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 세력이라는 자기 자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정답인데 새 정치의 목적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연확장 얘기를 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다. 3당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다. 제 세 번째 당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등하고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호남에서 외면받게 된 이 상황이요.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대선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와 국민의당에 대한 일정 지지가 있어서 안철수가 3등 했잖아요. 22%인가 3%인가? 뭐 그 정도 받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점 몇 %예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을 따지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40석이었다가 한 석 줄어서 39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다 양보해서 그냥 39명이 그대로 가요.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이 10명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49석이 된다고 지지율이 5% 더하기 5%가 15% 될까? 이게 외연 확장이라는 게요. 국회의원 수 확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렇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물장사를 하셔야지. 국민들은 저 뒤편에 안중에도 없고 의원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 다음 단계로 할까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안철수의 워딩 중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구태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 새 정치를 외쳤던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좀 구태에 의연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콘텐츠를 거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당장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을 얻어서 가려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미래가 있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고 민주당 지지율이 50%일 때 국민의당 지지율도 문재인 개혁을 도와주는 그 포지션을 선점한 뒤에 지지율이 한 20% 이상 나와주는 거라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척당해서 나는 보수로 갈래의 숨은 버전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진짜 타당한 말씀이신 게 처음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파층이잖아요. 그때 그 무당파층의 바램은 진짜 그 호남의 기반을 둔 민주당도 싫고 영남의 기반을 두고 색깔론의 기반을 둔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싫어하는 젊은 무당파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파층을 안철수가 흡수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 독자적으로 창당하려다가 그때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우리 당에 누구하고 손잡았냐?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탈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당파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 그 지지층이 누구였는데요. 이때 무당파층이나 이쪽은 다 나갔고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호남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안철수의 지지 기반이 무당파층도 없어요. 호남도 아니에요. 그럼 안철수가 누굴 지지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지지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버렸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완전히 버렸죠. 네, 그리고 실망까지 했고 일부에서는 되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당파 안 되지, 개혁적인 민주당 지지층 안 되지, 호남 안 되지.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중도의 많은 부분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70%니까. 그러니까 이 중도까지도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호남인으로서 그 안철수의 생각 뭐 무슨 책제목 같아. 근데 호남인들 생각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비토예요. 그게 기준이었다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후에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들은 김종인이었지만 김종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총선 참패한 부분은. 근데 그 기준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과 못 싸운다.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예. 그러면 총선 이후에 그렇게 의석을 몰아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쪽 세력들을 사실상 쳐내는 형태인 거잖아요. 적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면 거기에 도와주면 되는 거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이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가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개인의 어떤 컨텐츠 없음, 생각 없음도 요구 없이 드러났잖아요. 대선 이후에.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은 호남 사람들 중에 안철수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란 누가 지지해 주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원을 몇 명 거느리나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늘 지지율에 연연하고 자기들은 지지율 5%에서 15% 한다 그러고 뭐 지지율 20% 갈 거다 30% 갈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면 지지율은 언제 한 방에 훅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은 어떤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내가 대표성을 갖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 기반으로 볼 때 안철수가 지지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30%.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서 표 안 내는 분들까지 포함한 극보수 30%요. 그쪽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행적으로 네. 보면. 그리고 그 이유는 훈아님 말씀하신 이제 그대로죠. 그리고요, 호남이 한때 민주당을 버렸던 이유는 명백해요. 잘 싸우지 못했다, 이꼬르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아줬는데 거기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국민의당의 한 40석 정도가 잘 뭉쳐져 있을 때는 그 40석이 친안인 거거든요. 친안? 네. 뭐 안철수랑 대선 후보가 필요했던 구태의원 분들도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 내에 친문 국회의원이 40명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요거는 뭘 보고 정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네. 명료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지금 민주당 내에 과거에 반문 의원들 계세요. 그리고 친문 패권 운운한 의원들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친문 패권 얘기합니까? 목소리 자체가 없죠. 없어졌어요. 예. 예전에 뭐 김종인 씨를 필두로 한 뭐 반문연대, 뭐 제3지대, 손학규 그분들은 사실상 다 소멸했거든요. 예, 국민당 예, 가셨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는 거야. 정동영 의원이 했던 말이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반문재인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네. 대선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대표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지분으로 뭐 되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5%도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5%도 지지율이 안 되는 정당의 당대표 자리는 별로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31일까지 전당원 투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도 또 함정이 있어요. 음. 아직도 정당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따질 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이 신생 정당이라 그런지 당원에는 전당원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죠, 당연히. 그럼 이제 당규에 최소한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 3분의 1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하위의 시행령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박지원 대표 등은 당원들이 3분의 1은 투표해야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 규칙에 의거해서. 근데 당원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규칙을 무시하더라고요. 참. 정말 네. 그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냥 궤변을 막 강변하는 건지. 되게 그 당원은 원래 3분의 1이어야 한다 이런 거 당원에 안 넣어요. 당원에 따라서 이게 당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규에 있으면 당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당규를 바꾸던지 그냥 저기 한 명이 투표해도 의미 있다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이렇게 논란을 계속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 사당화 전행이 이거랑 아주 유사한 형태인데 네. 안철수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세해가 지금 통합 반대, 합당 반대에 몰려 있기 때문에 더 곤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안철수처럼 보이는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이쪽에서는 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도 냈고 하는데 결국에는 정당들이 이제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당이 깨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법정에서 진실을 가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은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거죠,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호남에서 외면받게 된 이 상황이요.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대선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에 대한 와 국민의당에 대한 일정 지지가 있어서 안철수가 3등 했잖아요. 22%인가 3%인가? 뭐 그 정도 받았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점 몇 %예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인을 따지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40석이었다가 한 석 줄어서 39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다 양보해서 그냥 39명이 그대로 가요.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이 10명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49석이 된다고 지지율이 5% 더하기 5%가 15% 될까? 이게 외연 확장이라는 게요. 국회의원 수 확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그렇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물장사를 하셔야지. 국민들은 저 뒤편에 안중에도 없고 의원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만들 다음 단계로 할까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안철수의 워딩 중에는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구태 정치의 기본이잖아요. 네. 이게 계속 새 정치를 외쳤던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좀 구태에 의연한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컨텐츠를 거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철수라면 당장은 4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이지만 국민의 어떤 민심을 얻어서 가려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미래가 있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고 민주당 지지율이 50%일 때 국민의당 지지율도 문재인 개혁을 도와주는 그 포지션을 선점한 뒤에 지지율이 한 20% 이상 나와주는 거라면 비전이 있는 대통령 욕심에 통합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차피 통합이 되건 안 되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당이 사라지는데 지금 뭐 당대표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안철수의 생각의 일단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러니까 논리학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당이 사라지면 대권이고 뭐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당을 살리자 요 말 그냥 말을 띄어서 쓰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인터뷰를 들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 이걸 들으면서 정말 진짜 깝깝하죠. 막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깝깝한 부분이 있어요. 네. 사고랄까 이런 게 뭔가 좀 네. 막혀 있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치판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새 정치를 말하는 분이. 저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정말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제3지대를 얘기할 때 그 제3지대는 과거의 제3지대는 예를 들면 군부독재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민주정당이 있어요. 그럴 때 제3지대 돌풍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 세력이라는 자기 자인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정답인데 새 정치의 목적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연 확장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당사를 보면 한마디로 3당 잔혹사라고 할 수 있다. 3당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정도, 이후에는 예외 없이 사라졌다. 제 세 번째 당,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냥 인정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등하고 못 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꼴찌잖아요. 국민의당.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세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척당해서 나는 보수로 갈래의 숨은 버전이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 그 말씀이 진짜 타당한 말씀이신 게 처음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당파층이잖아요. 그때 그 무당파층의 바램은 진짜 그 호남의 기반을 둔 민주당도 싫고 영남의 기반을 두고 색깔론의 기반을 둔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싫어하는 젊은 무당파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파층을 안철수가 흡수하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 독자적으로 창당하려다가 그때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새정치연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새정치연합 우리 당에 누구하고 손잡았냐?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지원 대표 등과 손잡고 탈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당파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